어제 국회가 정상화됐긴 했지만 그동안 파행이 이어지면서 원내 새 교섭단체 목소리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뉴스톡 오늘은 특별히 국회 비교섭단체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변인들과 함께합니다. 김정현 최석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자, 제 국회에서만 뵙다가 여기 오늘 같이 뵈니까 반갑긴 한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두 분이 친하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과거 이제 민주당 시절부터 그 공보 업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비교섭 단체 대변인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공보 업무는 예. 뭐 큰 당이나 작은 당이나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뭐 좀 서운함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도가 예.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땐 좀 섭섭한 게 많습니다. 예. 그 정의당도 이제 뭐 의석수가 또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5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변인님 그 논평을 읽어보면 필살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튀어야 하니까. 죽기 살기로. 예. 그건 그런 전략이 좀 예,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 예. 뭐 다른 당보다 저희가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게 적은 건 맞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예. 지금 정의당의 스피커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허, 싶어요. 예, 제가 예. 뭐 1년 됐는데 음. 1년 전에는 언론 상황이 이보다는 더 나빴고 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석해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두 분 모시면서 어떤 이슈로 대담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원내 5당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두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계 이슈를 준비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뭐 과거 이 노사정위원회와 비교하자면 일단 참여 주체가 좀 늘어난 거고 이런 취재는 좀 공감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노동자, 사용자가 대립적인 가게 옆에 정치가 들어갔을 텐데 예, 예. 지금 뭐 사회, 경제 한 주축으로 노동이 들어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물론 지금 뭐 민주노총에서 불참하고 있는 게 좀 문제긴 할 텐데 네. 뭐 일단은 왜 그런 민주노총이 불참했느냐를 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올해 초에 뭐 최저임금 뭐 계약이 됐고 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 그런 것도 좀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뭐 물론 민주노총이 지금 불참하고 있는 게 계속가리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예. 물론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종족수가 뭐 대의원 종족수가 뭐 안 돼서 예. 그래서 뭐 지난달에 불참했다는 대의원들 못 열었죠. 예. 예, 그것 때문에 뭐 내부적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을 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대변인께서는 뭐 다음 달에 대의원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네.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 참여해야죠. 해야 예, 한다. 예, 뭐 예. 제가 점쟁이 아니라서 예. 그 뭐 한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예. 당연히 해야지요. 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노동 문제의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좋을 때도 경제가 어려울 때도 예. 노동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장 유효한 것이 사회적 대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빨리 민주노총도 예. 이미 개문 말차했지만 빨리 합류해서 예. 민주노총의 정당한 목소리를 예. 그 안에서 하시는 게 예. 민주노총을 위해서도 좋고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뭐 근데 그 가장 지금 쟁점이 탄력근로제 문제잖아요.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 4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그 서명을 하셨고요. 평화당까지 포함해서. 근데 정의당은 그 당시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왜 그러신 건가요? 일단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를 했던데요. 예. 그 연평균 근로시간인 1,800시간을 먼저 이뤄 놓은 다음에 우리가 탄력적 근로제를 뭐 얘기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멕시코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장시간 근로시간으로 예. 뭐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탄력 근로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2,024시간이에요. 그러면 OECD 국가 내에서 지금 뭐 6개월의 단위 기간을 도입하는 탄력 근로제 하는 나라들은 1,300시간 예. 정도에서 적용하는 건데 예. 우리는 지금 살인적인 2,024시간이란 말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입할 얘기를 나눌 때는 아닌 거죠. 예. 자, 일단 뭐 민주노총 입장을 약간 그 인용해서 보도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나 예, 예. 난방기 제조업체가 예.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계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감안해서 예.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예, 예, 예.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 외에 아마 조만간에 저희 당론을 모을 기회가 있겠지만 예. 뭐 근로시간 저축제랄지 선택적 근로제랄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한 편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취지에는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도. 그래서 아마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긴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노동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대변인께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뭐 보완책이란 게 가능할까요? 우선 정부가 문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예.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 뭐 선택적 근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혼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부가 우선 솔선해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고 예, 예. 그래야 산업 현장의 혼란상도 많이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뭐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가로사 기준에 의해도 지금 초과가 되거든요. 예. 지금 뭐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 기간이 뭐 평균 60시간을 지금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물론 타협이 필요하겠죠. 뭐 사용자 간에. 하지만 지금 뭐 중요한 게 돼야 할 텐데 예. 충분하게 우리는 지금 기본 다른 나라가 적용하는 전제 조건도 안 갖췄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1,800시간 연평균 시간 1,800시간을 예. 준수하자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국정과제로.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데 예. 더 일을 많이 하고 급여는 적게 준다는 거는 예.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교조 합법화 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하겠다라는 게 청와대 방침이라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빅딜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정말 저는 예. 그게 뭐 모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ONE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길고 뭐 아름다운 머리카락 잘라서 남자친구 시계줄 줬는데 예. 시계 팔아가지고 빚 사준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 빚이라는 거는 길고 뭐 아름다운 머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럼 아예로 뭐 핵심 공약을 우리가 비준한다는 이유는 예. 노동 환경을 예. 뭐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근데 지금 탄력 근로제를 그거를 주고 받는다라는 건 지금 말 그대로 긴 머리카락 잘라서 주고 빚 받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을 좀 늦게 해서 나눌 이야기는 많고 그래서 오늘 노동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대신에 반론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저희가 시간을 또 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인을 저희가 그 대변인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요즘에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얘기를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거든요. 민주평화당에 계신 우리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께서 이영자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으셨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20대 영남 예. 자영업자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패러디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역시 예. 뉴스 감각이 탁월하시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영자에다가 이제 호남에서 더 빠진다면서요. 일단 호남 지역이라는 데는 평화당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호남은 그래도 아직까지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예. 높고 아직도 상당한 분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예. 특히 남북 관계 예. 여기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러나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결국에는 예, 예. 식자층, 음. 오피니언 리더들, 예.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경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지지율 빠지는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우리 평화당 어찌 보면은 예. 뭐 그 주력하는 지역일 텐데요. 예.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 일단 이영자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걸 갖고 얘기했을 테니까 예, 예, 뭐 동의하겠죠.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예, 예. 뭐 다만 그렇게 전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예. 어떤 뭐 지지율이 빠진다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죠. 물론 예. 정당 평화당한테는 예, 예. 뭐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예. 지금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 집권 여당도 하락세.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요. 예. 그 말은 원래 뭐냐면- 너무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뉴턴이 얘기했듯이 올라간 건 사과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질 텐데요. 예. 떨어져도 다른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과 예. 물론 또 뭐 보수당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을 텐데요. 예, 예. 뭐 그거에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예. 떨어져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뭐 두 분은 국정 지지율도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각 정당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정의당이 최근에 한때는 네. 그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도 지치고 제1야당이 됐다. 네네. 이런 보도 자료도 내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주춤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네.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일단은 뭐 정의당은 지금 지지율도 국민들께 감사한데요. 예. 다만 여기서 저희가 안주하진 않을 텐데 예. 지금 저번 달 21일이 예, 예. 정의당이 막 6년 된 어허. 기념일이었어요. 예. 저희가 1%의 지지율로 시작했고요. 어허. 당원 5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 6년 예. 만에 저희가 5만 명의 당원과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안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급등할 사유가 생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평화당이 가끔 지지율이 어떤 걸 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대도 나와요. 네. 좀처럼 오를 기미가 없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까?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 당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예. 지도부 또 당원들까지 예. 또 저희 지지자들까지 예.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저희들이 민망해서 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평화당에는 뭐 박지원 의원도 계시지만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과거 뭐 이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들까지 계시잖아요. 예. 왜 이렇게 안 오른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 책임이 크죠. 예. 저희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못 내고 예. 또 조직을 잘 못 추스르고 예. 또 지지층이 원하는 데를 예. 부응을 못하니까 예.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지지율 얘기는 저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하고 저희가 최근 방송용으로 나왔던 두 대변인님의 논평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같은 날 논평을 내신 게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날 그 논평을 동시에 내셨더라고요. 이 사흘 전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당시 오늘 나온 두 대변인이 했던 논평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로 자유한국당의 좌표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홍준표 전 대표의 과거 어록들을 돌이켜볼 때 맹목적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을지 몰라도 비대위 처제인 현재의 자유한국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던 국민들의 열망은 높기 그지없었습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전날 저희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최석 대변인 그 논평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샘나지 않으십니까, 대변인? 아주 탁월하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홍준표 대표 문제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예.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예. 계속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지지율이 좀 올라가시고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예. 그러나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전당대회는 출마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들어보면 전당대회 안 나올 거면 왜 이 시점에서 현실 정치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뭐 유튜브 방송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뭐 일단은 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턴의 예. 제1법칙, 우리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예. 홍준표 대표님 하던 대로 계속 쭉 하실 겁니다. 예.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평소에 논평 내실 때 네. 워낙에 뭐 촌철살인, 뭐 사이다 발언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네. 우리 대변인 논평 내시는 거 갖고 예. 결제를 어디까지 받는 겁니까? 이제 어쨌건 나가는 논평의 예. 최고 책임자는 이제 예. 대변인 전데요. 예. 제가 책임 못 질 거에 대해서는 뭐 예. 노회찬 대표님 살아계실 때는 예. 항상 제일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하. 노회찬 대표님 의견을 여쭙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대표님한테 어.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좀 많이 혼나고 예, 예.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오늘 대변인님 두 분이 나오셔서 두 분의 어떤 입심 대결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간단하게 삼행시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시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입니다. 먼저 최석 대변인님, 민,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눌수록 커집니다. 주,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당. 당연히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거제 개편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대변인님, 민, 민심이 천심이니 주, 주인을 잘 섬겨 당. 당산나무 동네 마을 지키듯이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많구나. 예.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맞습니까? 예. 예. 한국당에 보죠. 한. 한동안 많이 누렸습니다. 예. 국. 국민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면서 많이 누렸습니다. 예. 당. 당연히 자유한국당 해체가 정답입니다. 예. 따로 제가 뭐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변인 한. 한 곱이 넘어서면 국. 국민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당. 당장 오늘 이 고비를 넘어가기가 힘들구나. 예. 역시 뭐 비슷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끝으로 하나씩만 더 여쭤볼게요. 각각 본인 정당으로 하나씩 해볼까요? 평, 평화가 옵니다. 화, 환하게 옵니다. 당, 당당하게 만납시다. 정, 정말로 정치가 바꾸길 원하십니까? 의, 의로운 형제가 돼서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 당원 가입해 주시면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